네, 시장을 확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힘차게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하루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꽉꽉 채워주고 계신데요. 우선 오늘 또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쿠팡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총 수정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정해서 제출한 상장 서류를 보니까 1억 2천만 주의 주식 공모가를 32달러에서 34달러 선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모가를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쿠팡의 시가총액이 지금 최대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66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쿠팡의 적정 주가 가치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주가를 좀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쿠팡의 적정 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이런 공모주 제도를 보면은요, 이제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설명서를 내는 게 1단계고, 뭐 2단계는 이제 증권관리위원회 이제 내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3단계가 최종 공모가를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예측되는 거는 지금 아까 뭐 30일, 30발음이 약간 얼마입니까? 80억 불이라 그랬죠. 네, 580억 달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이런 상장될 때는 뭐 따상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은 네. 주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쿠팡이 일단 어떤 가치를 떠나서 한 1,000억 불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될지 모르면 그러면 이제 과연 쿠팡은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과연 서학 개미들이 쿠팡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동학 개미 입장에서 그러면 쿠팡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관련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또 관련된 주가에 대해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2부 힘차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시 시장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개장을 한 지도 거의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출발 상승했던 우리 코스피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0.46% 빨간불 켜내면서 2,989선에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도 3,000선을 오고 갔던 코스피였는데 힘을 많이 잃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902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폭을 늘렸는데요. 지금 1,000억 원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관이 28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1,300억 원대 매수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00억 원대, 기관이 220억 원대 각각 쌍끌이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파악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0.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81,7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 SK하이닉스 137,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LG화학이죠. 현재 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이버도 오늘 3.04% 급등하고 있습니다. 37만 2,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이마트 간의 지분 교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곧 있으면 네이버에서 이제 SSG닷컴을 또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현대차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2.7%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45만 3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1%대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함께 삼성 SDI도 계속해서 또 탄력 바꾸면서 지금 64만 8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74% 빨간불 켜내면서 29만 2,5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0.48%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83,1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가 5.21%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0만 5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0.6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만 5,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33% 상승하면서 12만 2,3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49% 빨간불 켜내면서 15만 1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HLB 강한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12% 상승한 8만 1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와 달리 카카오게임즈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게임즈 2.13%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48,3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젠의 종목들 굉장히 흐름 좋죠. 지금 시젠도 4.25% 상승하면서 13만 5천 원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1.55%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33만 3,700원 선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4%대 가까운 탄력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81% 상승하면서 15만 7,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종목들 지금 혼조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11% 약보합권, 제넥신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제넥신 98,6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그래도 원익 IPS가 0.9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48,3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까지 1.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드론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미국 워싱턴에 드론 관련된 UAM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투자 규모는 2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른 계열사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드론 관련주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성 옵티스가 18%대 급등을 하고 있고 베셀이 10%대, 아까보다는 조금 탄력을 늘었네요. 10.75% 상승하며 6,1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도 12.94%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퍼스텍 3.66%, JC현 시스템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론 관련주 상황 살펴보시죠. PC디렉트 1.33%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기산텔레콤 2.68%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 메커스와 MC넥스까지 모두 다 1%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현재 휴니드 2.84% 상승하며 6,51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빛소프트가 5%대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0.3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이 시각 증시 상황까지 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서서히 좀 어떤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어떤 그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특별히 보이는 건 이제 포스코 종목이 이제 많이 빠지는데 네. 포스코는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최정호 회장 연임에 있어서 이제 중립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네. 이유는 이제 그 포스코의 임직원들이 작년 3월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어떤 주식 투자를 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건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한 거는 3월인데 4월 달에 이제 포스코가 자사주 매입 그 공시를 했어요. 약 1조 원.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식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포스코가 이제 그런 국민연금이 이제 연임에 대한 어떤 그 이격권에서 중립을 하면서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겹치고 있거든요. 네. 호재는 이제 뭐 미국의 UAM 관련해 그렇죠. 가지고 이제 좀 네. 호재가 있는데 네. 일단 악재는 뭐냐면 이제 그 수소차가 지금 이제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 힘이 그거는 이제 뭐냐면 부족하군요. 이제 배터리에 이제 그 스택이라고 있거든요. 스택이 이제 우리 수소차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데 그게 이제 한 대당 가격이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게 계속 원인이 발생돼서 이제 그런 게 현상이 많이 나오면 그걸 또 뭐 리콜이더라 이런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대차가 아마 악재를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거의 아침 좀 세다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그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떤 메모리 그 부품이 뭐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 반도체 생산 업체에 있어도 이제 생산이 계속 어떤 그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가 이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의해서 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팁은 이제 6월 10일 날 보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의 종목들이 또 편출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3개월 전이니까 이제 내일 3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렇죠. 이제 3개월 전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서 담궈 놓으면 이제 주식 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난다. 뭐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력한 후보가 이제 효성그룹의 뭐 효성 TNC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관련주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아마 또 투자자들은 이제 막 우리 기존에 뭐 삼성 이런 거 지친 분들도 갑자기 이제 테마주로 또 이렇게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테마주가 보면 막 하루에도 상한가 종목이 수십 개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제 우리 테마주는 이제 고수의 영역인데 물론 이제 테마주 중에 오르는 것들은 이제 계속 오르는 게 있지만 네. 잘못 고르면 이제 바로 그날 많이 빠지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선별할 능력이 없다 하면은 오히려 테마주는 우리가 편입하지 쳐다보지 않는 않는 게. 게 좋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환율은 좀 어떤가요? 어제는 환율은 많이 지금 올랐었는데. 이제 오늘 약간 3원 정도 빠져가지고 1,138원이라 네. 일단 아직은 뭐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않는데 결국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어떤 추세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거를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증시가 의외로 지금 그 약보합세거든요. 네. 아마 지금 또 좀 이따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아마 중국 어떤 지수 물론 네. 중국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 시장도 일단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좀 오늘은 중국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이 오늘 좋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다시 오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강하게. 가능성이 네. 있지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내일의 선물 옵션 만기를 인해 가지고 네. 이제 그게 약간 우리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봤고요. 우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각 이슈킹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정 주가 상향 종목부터 살펴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일단 우리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이 이제 적정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로 편입을 했을 때 편입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이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보면 종목들이 한 뭐 많게는 30개 아마 20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보면은 이제 내가 편입한 재산들이 이제 보면은 매일매일 명세를 하고 주가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봐요. 아.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자기 종목이 오르는지 빠지는지 알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사마다 이제 뭐 월이든 분기든 뭐 반기든 연간이든 또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 평가라고 하는데 아하. 단순히 이제 그 우리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평가할 때는 뭐 수익률이 주가 아니라 과연 뭐 회전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평가 요소가.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은 그 평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 1년에 뭐 3번, 4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투자자는 3.5이면 거의 뭐 회전율이 그렇죠. 50에서 100이니까 네. 매니저들은 뭐냐 그만큼 안정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뭐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래가지고 네. 이제 평가조사해가지고 이제 뭐 또 표준표차를 따져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게 뭐 우리 투자론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뭐 운영사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고 일단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네. 평가를 해서 이제 수익률 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환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월 2일 날 일단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이 이제 8종목이었어요. 네. 보면 이제 한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비기트, 한국가스공사, SK 하이닉스, SK. 그래서 네. 이 8종목 중에 이제 1위 종목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가스공사가 4위 종목. 그래서 이제 랭킹 5위까지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뭐 보시다시피 하나는 마이너스 뭐 4.98%, 신세계 인터넷에는 이제 5%에서 이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이너스 4%, 네. 네이버도 마이너스 거의 3%, 비기트도 마이너스 2.5%, 가스공사는 2.77% 플러스. 하이닉스는 무려 6% 빠졌고요. 네. SK도 이제 마이너스 1.67%. 네. 또 뭐 이거는 이제 적정 주가를 상향하더라도 이건 이제 시초가에 높게 형성되면은 빠져버리면 이제 수익률이 많이 빠지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덜 빠진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 날은 이제 셀트리온, 그다음에 KCC, 인탑스, 롯데쇼핑, 원익 IPS, 더전 비전. 사실 뭐 우리가 들어오면 다 좋은 종목들이죠. 네, 그렇죠.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3.08%로 일단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KCC는 마이너스 0.25%, 인탑스는 1.49%로 5위를 기록을 했고 롯데쇼핑이 4.92%서 2위를 했고요. 원익 RPS는 마이너스 2.65%, 더전 비주는 마이너스 3.69%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봤을 때 14주차가 이제 지난주였거든요.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0.83%, 네. 마이너스 1%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3주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1주부터 6주까지 잘 나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7주, 9주 그래서 다시 10주, 11주차에 플러스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12, 13, 14주차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장이 조금 좋아지면은 우리 보시면 6주차에 9.95%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10주차에도 9.97%. 보면은 장이 좀 좋다, 뒷받침만 되면은 이런 종목 편입해도 약 수익률이 뭐 한 뭐 3일, 4일 동안에 거의 10% 육박하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14주차까지 왔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뭐 100주차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34%의 양호한 수익을 기록하고 수익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역시 그러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을 하면은 어떤 종목이 이제 스타가 하나 나오면 그게 이제 성승률을 일단 상승시키는 견인 효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러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은 좀 더 성과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성과 갖고 뭐 한 종목이 많이 오르면 그게 좋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리스크도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펀드의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라가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개인들도 이제 그런 거를 꼭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이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은 네. 좀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은 8시 50분에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대충 네. 8시 5분까지 이제 목표가 오르는 거는 이제 우리 네이버 뉴스 봐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목표가 가지고 이제 화살표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거를 선별을 해서 아침 동시효과 때 일단 매수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주차는 실패를 났고 이제 9주는 9주 정도는 성공을 해서 누적 수익률이 약 3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익률 산출은 이제 추천일 시초가 대비 이제 금요일 날 네. 9주의 마지막 영업일에 종가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일 아침 동시효과에 매수하고 해당 주 금요일 마감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그래서 이제 뭐 바스켓 매매죠. 한꺼번에 사고 파는 이런 매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주차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표가 올린 종목 중에 수익률 상위 1위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롯데쇼핑이 2위, 셀트리온이 3위, 4위 한국가스공사, 5위가 인탑스. 보면은 이제 우리 내수 관련주들 뭐 이런 주들이 좀 일단 수익률 상위에 랭킹됐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우리 뭐 블루칩 종목 거의 없죠. 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는 가스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따가 저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보면 이제 1주차가 좋았죠. 컴투스가 약 15%, HSD 엔진이 14.89%, 만도가 12% 보면 뭐 HSD 엔진은 이제 선박 관련해가지고 계속 올해도 호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만도도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A 스토리가 이제 우리 콘텐츠 이래가지고 무려 일주일 만에 54%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SBS도 이제 어떤 그 중간 광고를 해서 10% 했었고, 송원산업,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스도 이제 20%까지 갔었어요. 근데 랭킹 안에 못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주차는 LG전자, 에코마케팅, 덕산 네오록스, 5주차는 파크 시스템스, 하나 시스템, 삼강 엘리미트인데 사실 이제 파크 시스템이 지금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추천했을 때 거의 97,000원, 9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뭐 12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인데 사실 이 종목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외로 제가 그때 이날 이제 1위를 했는데 좀 조정을 받다가 네. 요새 더 많이 오른 종목이 파크 시스템이고요. 뭐 상강 에미트는 뭐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6주차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우리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무려 38%를 시현하면서 이제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만도가 이제 또 추천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날 6주차는 워낙 뭐 장이 세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가 됐고, 그다음에 7주차에 연호, 롯데치스, 아모레 퍼시픽, 8주차에 이제 현대 유야, 이게 좀 약간 그 지난 얘기인데도 그래도 모비스에서 또 우리 이제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5위를 기록해서 27%, 기아차가 26.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9주차는 이제 마이너스가 랭킹 안에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월 달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효성그룹이 지금은 이제 수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효성중공업 빠졌지만 효성중공업이 이제 충전소에 아마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효성그룹이 일단은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이 특화된 어떤 그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주차에 지난주에는 뭐 풍산이 있었고 메리차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일단은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21만 5천원에서 20만 뭐
상승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매출액도 3.5% 줄은 3,800억대, 영업이익도 20% 줄은 약 174억인데 문제는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일단은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네. 어차피 나쁜 거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이제 좋게 나왔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나빴느냐면 이제 화장품 매출액은 뭐 그래도 성장을 했지만 네. 이제 면세 채널의 부진이 계속됐다. 뭐 면세 채널은 당연하지 뭐 우리가 해외 여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뭐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죠. 다만 이제 수입 화장품 매출이 611억을 달성하면 이제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의료 부분이 일단은 또 이 회사의 핵심 부분인데 이제 소비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4분기 매출이 19% 하락을 했고 영업 적자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 의료는 이제 오히려 늘었어요. 7% 견조한 어. 성장률을 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가에 판매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0.4% 굉장히 어. 좋은 실적이죠. 네.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소비에 어떤 뭐 복수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어떤 그 투자 어떤 그 소비 심리가 그래도 좀 회사의 어떤 그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됐는데 생활용품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좀 성장했지만 점포수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 적자가 이제 무려 2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사실 그 4분기 실적을 별로 이렇게 안 보고 네. 원래는 이제 그 올해 이제 1분기에 있어서는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4분기에 물론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이 주가 측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이제 올해 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빴다 하더라도 네.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든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이제 어떤 그 매니저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의외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약 9% 정도 증가한 1조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은 무려 100% 이상 증가한 73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부문 매출이 18%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547억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사의 매출이나 이익에서도 아마 선두 부분 견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신규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이 일단은 국내 점포 확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의류는 일단은 톰보이 포함해서 소비 회복과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아마 매출이 성장을 하겠지만 네. 일단 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은 이제 트래픽 회복과 부진 점포된 구조조정 노력으로 해서 일단은 적자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일단은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의류라든가 생활용품에서 안 좋지만 그래도 화장품에서 좀 기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36,000원에서 이제 43,0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신종 우리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을 받았던 화장품과 국내 의료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해서 보면은 이제 신세계 인터넷에 분명 기계도 보면은 이제 의료 화장품 생활용품인데 어쨌든 간에 작년 4분기에는 이제 네. 의류가 그래도 좀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화장품이 네. 이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전문가님 아까 목표가가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오타네요. 네, 네. 그러면 21만 6천 22만 원.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전해드린 내용이 예, 예. 정확한 거죠. 네.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저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게 네, 오타 같습니다. 현재는 19만 9천 원 선에서 네, 네, 오타입니다, 움직임 오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2월 말에 약 18만 9천 원 하다가 이제 20만 4천 원에서 올라오는데 보면은 이제 수급표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투신이 이제 지난주 수목금 계속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일단은 사고 있네요.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죠. 일단은 뭐
기관들이 일단은 이 수급의 어떤 주체가 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이면 좋다고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관의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 주체가 갑자기 이런 행태를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보면 네. 이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꺾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좋게 보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빠져 있지만 네. 어쩌면 뭐 장 자체가 우리 뭐 회사 실적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네. 거는 이제 금방 또 회복을 회복이 할수 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에 종목은 이제는 뭔가요? 롯데 쇼핑입니다. 네. 롯데 쇼핑은 이제 일단 그림이 좋아진다라야지 이제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보면은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총 매출액은 5조 3,700억인데 매출액이 이제 3조 8,400억에서 약 10% 전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이제 무려 316% 증가를 하면서 1,810억. 그래서 네. 예상보다 일단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이에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슈퍼마켓, 홈쇼핑 등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그다음에 네. 다만 백화점하고 컬처 웩스 등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일단 감소하는 부진한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업 부문들이 실적이 점진적으로 일단은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동안에 보면 이제 롯데의 경우에는 그 점포를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만 했기 때문에 겨우 이제 어떤 비효율적인 요인을 많이 제거하고 그만큼 또 인건비라든가 고정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어떤 그 동안에 어떤 부진했던 사업부 자체가 손익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백화점하고 컬처 옥소 그다음에 이제 할인점이라든가 슈퍼마켓의 어떤 손익 회복이 올해는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에도 양호했던 뭐 전자 소매라든가 홈쇼핑의 어떤 이익 계도 제고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보면 이제 다 나빴지만 그래도 홈쇼핑이라든가 전자 소매 이쪽은 좀 그래도 좋은 어떤 실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네. 기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트 부분 사실 보면 이제 마트가 이제 어떤 적자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국 이제 수익성 훼손에 이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결국 이제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구조를 하면서 이제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겠는데 네.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 작년 말 기준에서 국내 마트 점포수를 이제 12개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진점 폐점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에서 연간 약 400억 정도 일단 절감 효과가 일단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업이익률을 위해서 이제 2% 수준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화 단계의 안착인데 사실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보면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호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 보통 뭐 10% 정도를 보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비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심리 자체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마찬가지 내식 수요가 일단 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대형마트의 어떤 우리가 뭐 소형마트보다는 이제 대형마트의 어떤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네. 아마 올해 어떤 이런 강화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시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뭐 두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롯데온을 중심의 이커머스 강화 전략도 긍정적인데 사실 롯데가 지금 롯데온이 지금 생각만큼 기대치만큼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서 어제도 제가 그 뭐죠 이베이 그거 네. 인수할 때 이제 롯데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롯데그룹도 사실 요새 보면은 뭐 이쪽에 반도체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어떤 회사 그룹 자체가 계속 이제 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게 현상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베이를 인수한다면 또 업계 1위가 또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막 롯데도 암암리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롯데는 우리는 어떤 이런 뭐 어떤 반도체 기술적인보다는 내수 이런 쪽으로 네. 해서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올해는 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3만 원 정도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가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네, 살펴볼까요? 그래서 롯데그룹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제 네. 참 백화점이 살펴봐야죠. 33%, 네. 할인점이 30%. 그래서 이제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이제 백화점이 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할인점도 이제 적자에서 이제는 조금 수익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고. 이제 하이마켓이 네. 하이마트가 하이마트. 일단은 수요 네, 네. 이제 수익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수급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보면은 그 연기금들이 계속 샀다가 조금 네. 팔은 모습이고요. 투신도 계속 매수하다가 좀 팔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차트도 이제 어느 정도 12만 원대 어떤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하나투자에서는 레키로 나줘야 되는 가치 부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치가 좀 저평가되지 않느라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30만 4천 원에서 이제 3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가 뭘까요? 그게 이제 우리 코로나 저거죠. 그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치료제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4분기에 일단은 어닝 쇼크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647억이나 일단은 1,647억인데 네. 결국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4,930%로 늘었는데 영업이익도 일단은 늘었지만 생각보다는 안 났다. 이제 어닝 쇼크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닝 쇼크를 시연한 이유는 이제 레키노라즈의 어떤 생산에 의한 건데 네. 아직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뭐 생산 규모나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한 150에서 300만 명 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셀트리온이 이제 EMA, 그러니까 유럽의 롤링 리뷰, 그러니까 어떤 뭐 절차적인 이런 이제 그 분석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제 EMA 산하의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CHMP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키노라즈의 어떤 롤링 리뷰를 게시했다 공식을 했는데 사실 이제 롤링 리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거에. 네. 그래서 이제 그를 기대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1월 13일 날 이제 발표한 레키노라즈의 어떤 임상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롤링 리뷰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현재 어떤 검증을 일단 받을 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검토에는 어떤 치료 효과의 안정성이 입증되면은 임상 3상이 완료되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 시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군요. 효과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팬데믹 현재 유럽에서는 뭐 화이자라든가 그렇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네. 존슨앤존슨 백신이 롤링 리뷰를 통해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7월에서는 이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작년 6월 25일, 그다음에 올해 2월 26일에 이제 리제노나사의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레키노라즈도 일단은 네. 유력한 후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레키노라즈의 어떤 글로벌 진출의 이제 시작점인데 네. 사실 이제 1월 13일 날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제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의구심 때문에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가 발표 전 대비 무려 18.5%나 많이 하락을 빠졌어요. 했죠.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셀트리온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는 기대가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가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네. 이거를 인정받는다면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린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2월 말에 미국 정부가 일 라일리사 개발한 일단 항체 칵테일 치료제 요거를 10만 도주를 약
2억 1천만 달러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도주당 약 한 235만 원에 구매를 한 건데 요거를 봤을 경우에 우리 이제 셀트리온도 이거의 어떤 준하는 어떤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보면 이제 어떤 옵션 계열해가지고 올해 일라일 회사가 약 2조 8천억의 어떤 그 매출액을 달성하고 보니까 여기에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포션을 뺏을 수 있다면은 그만큼 매출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결국 환자 수가 많고 이제 의약품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되잖아요, 미국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2단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레키리온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대략 이제 약 올해가 150에서 300만 명을 봤을 경우에 릴레이 40% 수준은 100만 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면은 네. 매출이 약 1조 5천억에서 3조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셀트리온 워낙 뭐 공매도 세력도 많고 해가지고 네. 주가 자체가 이제 좀 오르다가 요새 주춤했는데 그리고 뭐 지금 백신 자체도 뭐 요새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가짜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유럽 시장이나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뉴스가 터진다면 이거는 네. 큰 바로. 빅뉴스로 네,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해서 생산한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거의 1조 원 가까운 어떤 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린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백신해 가지고 줄어든다면 그거 변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또 이슈예요.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면 급격히 의미가 주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딜레마네요. 어떻게 봐야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독감 백신이 존재한다고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는 타미플루가 안 팔리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계속 환자는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제로서 계속 어떤 뭐 수요는 있을 것이다. 네. 되는데 일단 목표가는 이제 36만 4천 원에서 39만 목표가 상회하는데 레키로나즈에 대해서 약 10조 원의 가치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점 매수를 해라. 뭐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단 허가받은 치료제 백신의 약인데 일단 치료제는 뭐 길리어드, 일라이 릴리, 이리자코나 셀트리온 이렇게 아직은 뭐 롤링 리뷰가 네. 2월 24일이고 승인은 나지 않았으니까 보고요. 그런데 백신은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 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릴라 릴리, 리제네콘 해가지고 뭐 도수당 가격에서 굉장히 그 비싸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리제네론, 일라 릴리, 셀트리온 보면 이제 셀트리온은 임상 분석이 약 307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여 방식은 이제 90분간 정맥 주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여 일단은 뭐 어떤 평가 지표했는데 실제로 뭐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기관들도 투시는 좀 사다가 조금씩 조금 팔았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개인하고 수급이 맞춰지는데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어떻게 성과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차트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30만 원대 초반에서 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물어보거든요. 지금 뭐 많이들 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난번 보세요? 네. 39만 원까지 한번 다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전제 조건은 그 유럽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니면 좀 힘들다고 보고요. 네, 유럽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뉴스를 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가스공사인데 가스는 이제 올해는 유가가 밀리고 수소가 끌 건데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 이름을 저는 이제 한국 수소공사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는 뭐 가스도 뭐 유통을 하지만 이제 수소에 대해서 유통하는 회사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실 가스공사도 보면 이제 전에 미국의 뭡니까 셰일 가스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별로 그치 투자를 안 해가지고 사실 맞아요. 뭐
비난도 많았는데 네. 집권 많아서 보니까 투자를 오히려 안 한 게 잘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셰일가스 업체들이 거의 뭐 그때 이제 오바마 공약으로 해놔 가지고 막 셰일가스가 붐을 일었는데 집권 와서 보니까는 네, 그런 오바마의 어떤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했다 생각인데 어쨌든간에 이제 가스공사는 작년에 4분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무려 안 좋은 실적 보이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네. 이제 가스 판매량이 이제 8개 분기만에 일단은 매출액이 늘었어요. 그러는 이제 낮은 유가와 호주, 프렐로드, 에너지 가동 진원에서 해외 사업에서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보니까는 이제 가스공사 실적은 보면 이제 국내 가스 도매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그런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연간으로 어떤 그게 결정이 되면은 실적인 큰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편에 이제 보면은 그 우즈벡 그다음에 카타르의 어떤 지분법 투자법인의 실적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네. 어떤 혼리버 손상 차준에서 순이익도 예상보다 일단은 부진한 거로 나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약 40% 증가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후 적정 투자 보수는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봅니까 광구 손이 해외에 어떤 광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유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의 프로럴드 생산 재개등 해가지고 작년 대비는 이제 한 1,500 정도 영업이익이 일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프렐로드는 적자를 기록한 어떤 광구인데 아마 올해는 좀 BEP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떤 그 평가 손실을 반영을 했어요. 해외 광구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떤 실적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하면서 원래 이 종목은 이제 고배당 종목인데 네. 아마 이제 배당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수소 공급의 중추적 기업으로 부각될 전망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수소 공급량이 2018년 연 13만 톤에서 2040년에는 약 526만 톤에서 약 18%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LNG 공급의 약 4분의 3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소에 있어서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수소 유통해가지고 일단은 4만에 4만 5천원 상향을 했습니다. 네. 가스공사 이제 수급 보면 뭐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하고 투신이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주가도 일단 3만 3천 원대에서 박스권 아마 탈피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탑스인데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매출 회복이랑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어떤 법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게 보면서 그러네요. 목표가를 일단 상향하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예, 그런가요? 네. 또 네네. 잘못했나 이것도? 네네.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 네, 아, 목표가를 23,000원, 38,000원. 네, 아, 38,000원으로 목표가 제가, 상향 조정되어 뭔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희의 오프닝벨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보다 좋은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